내 인생의 쉼표. 기억하시죠? 제주 쉼표. 제주 쉼표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관광사들이, 여행사들이 자기들끼리 다 옵션을 정해놓고 이 패키지, 이 옵션 이거대로 하세요. 강매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제주 쉼표는요 할인하고 그리고 렌트카, 숙소, 시간관, 버스 관광까지 고객님에게 딱 맞는 상품을 이렇게 찾아드립니다. 그러니까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데 요 노하우, 제주 쉼표가 확실하게. 하여간 제주 여행의 A부터 Z까지 제주 쉼표한테 놀랐어요. 검색창에 한글로 제주 쉼표 관광 라이드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자, 이번엔 바디로직. 노래가 머릿속에서 떠올라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골반이 미래지. 골반이 비틀어지면 골반과 연결된 부추가 여기 매우 나쁜 영향을 주고 그렇죠. 몸이 망가지고 자꾸 계속 악순환이 되는 이걸 바로잡아주는 방법 바디로직. 바디로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용근도 들어가는 바디로직. 허리 쪽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게 잡아줍니다. 바디로직을 입지만 해도 골반의 부 할렐루야. 이게 또 100% 환불 보장제도. 환불을 신청하는 분들이 거의 없죠. 보정도 보정인데 정말 그 허리 통증이 완화되는 것만 그래도 추천합니다. 031-3451-4550 바디로직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트 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여러분의 한 창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떻게 원기는 잃지 않으셨는지? 잃었습니다. 많이 잃으셨어요. 예, 예. 총기까지 날아갔습니다. 네, 너무 더워요. 예, 네. 너무 덥고 습하고 이럴 때일수록 짜증이 또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네. 한밤에 보통 자다가 너댓 번은 깹니다. 아, 그렇죠. 예. 엊그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초복이네. 그렇습니다. 현대 과학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날씨 하나 못 바꾸는 게 난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걸 못 하지? 날씨 바꾸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초대형 가습기를 만들어 놓고 네. 도시 곳곳에다 만들어 놓고 습기를 빨아들이는 그런 거 못 합니까? 다른 별을 찾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날씨를 바꾸는 도시 곳곳에 초대형 에어컨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공기를 좀 얼려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 안 됩니까? 제가 봤을 때 초대형 공기청정기나 에어컨 만들었다 하더라도 강력한 태풍 하나면 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저희 김용민닷컴도 저희가 이런 걸 한번 개발을 해서 우리 사회에 한번 기여를 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김용민닷컴에서? 네. 김용민닷컴에서 날씨를 바꿔줄 수 있는 기계를 판다고요? 네. 한 5조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사주셔야 합니다. 많이 사주셔야. 연구개발 부서까지 이제 만들고. 그렇습니다. 예. 인류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벌어서 자기 주머니만 채우면 그게 뭐하러 존재하는 겁니까? 아, 근데 상당한 모험일 것 같습니다. 사회에 훈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 그래요. 좀 열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돔이 덮어버렸어요. 네. 이런 한반도에 사시는 여러분들께 참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아, 그래요. 우리는 이 조회수의 그 돔을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10만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돔에 덮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10만 이상을 나오지를 못하고 아니, 있습니다. 이 더위 때문인지 지난 회차분은 전전 회차분에 비해서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주옥순 60만 신화. 우리에게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그런 머나먼 목표점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김용민닷컴에서 이 드루킹이 썼다는 그 매크로 조작 프로그램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뷰봇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뷰봇. 뷰봇. 실제로 본 사람이 그 정도는 아닌데 뭐 기계가 작동을 해가지고 막 10만, 20만, 30만, 40만, 50만, 60만 조회수를 뻥튀기 하는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계속 새로 고침을 하나 보죠? 어쨌든 뭐 그런 게 이제 매크로의 원리인데 근데 걸리면 계정이 폭파됩니다. 걸리면. 그렇죠? 예. 폭파된 예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누가 폭파하건 말건 간에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게 뭔가 다른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60만이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조회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야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제가 그 유튜브를 보고 있는 노인분들을 버스와 지하철에서 자그만치 6분이나 모집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 어르신들이 진짜 많이 봐요. 정말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요새 진짜 유튜브가 대세긴 한 게 심지어는 어떤 아버님은요 텔레비전 켜놓고 유튜브를 봐요. 그 앞에서
아니, 텔레비전 켜놓고 유튜브를 본다니까? 그래서 네. 생각보다 네. 이런 그 유튜브 프로그램이라든가 동영상을 많이 본다. 그리고 KBS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도 지난번에 가짜 뉴스를 다루면서 그 노인분들이 유튜브 동영상 보고 있는 거를 취재를 했거든요. 네. 야, 이분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말씀하시는 게 확신에 차 있습니다. 지상파 뉴스나 이런 기성 언론보다 여기에 진실이 있다. 네. 확신에 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옥순 막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엄마 TV.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정규제 TV니, 네. 뭐 조갑제 TV니, 그렇습니다. 변희제 TV니, 네. 뭐 사람마다 다 하나씩 그 이름 다음에 TV를 달아요. 예. 우리가 통상 뭐 무슨 TV를 달려면은 언론사 혹은 뭐 팀 이런 네. 걸 연상하는데 네. 그냥 그분들은 뒤에다가 그 책장 깔아놓고 그쵸. 앞에 카메라 놓고 네. 그리고 방송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 아프리카 방송이 사실은 이거의 어떤 그런 원조, 시조격이 그렇죠. 된 거죠. 네. 보수 인터넷 언론인들에게도 이게 네. 확산이 돼가지고 그렇죠. 요즘 유튜브에서 그게 하나의 어떤 그런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음. 이분들이 박근혜 정권에서는 흔히 말하는 제도권 언론들이 다 저쪽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왔는데 예. 요즘은 이분들이 마음 갈 언론이 없는 거야. 예, 기성 언론들이 그나마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니까 그래서 이른바 엄마 TV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고성국 TV라든지.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를 10만 이상 안 보는 거야? 보는 거야 지금. 주옥순이 60만 되는데 네. 이거 봐야지. 그렇죠. 예. 꿈에서 주옥순 나오겠어요, 진짜.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네.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일단 이름부터 바꾸죠. 거의 엄마 TV라고 했어요. 저 김엄마 TV로. 좋은데? 김엄마 TV?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오늘도 역시 우리 관훈 라이트 클럽의 광고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첫 번째 광고 바로 디아페 비누. BG 디아페가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바쁜 벌꿀입니다. 네. 벌꿀. BG 디아페. BG 디아페. 디아페가 그러면 벌꿀. 벌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하. 뭐 벌꿀로 만든 비누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네. 하여간 이 안정적으로 정제된 유황을 네. 원료로 사용합니다. 근데 왜 벌꿀이라니 물을? 그냥 막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렇습니다. 황신의 밴드에 황신혜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 칼국수에 칼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네. 디아페 비누에 벌꿀은 없습니다. 네. 유황만 있을 뿐입니다. 아. 자, 이게 말이죠. 습진이나 가려움, 땀띠, 모낭충, 여드름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이 피부가 상한 분들 있죠? 네. 예. 일단 이거를 바르는 순간 이것이 바르고 곱게 네. 바뀐다는 거예요. 마치 유황 온천 다녀온 듯한 네. 그런 피부가 보들보들해지고 네. 아주 거친 모든 것들을 다 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이명희, 조현아, 네. 조현민 이 비누를 먹고 있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때 네. 평균을 살균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하는 거 보니까 한 몇 톤은 더 먹어야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말이죠. 지금 교정시설이 포화 상태입니다. 네. 워낙 적폐 세력들이 감옥에 많이 가다 보니까 네.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정부에서 교정시설, 교도소나 구치소 들어간 사람들한테 이 비누 하나 먹으면 한 달 일찍 빼준다. 이런 설도 있어요, 지금. 빅딜인가요? 그렇습니다. 아하. 예. 그만큼 디아페비누는 마음속에 있는 때, 네. 그 적폐, 네. 이 모든 것들을 또 식혀주는 강력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피부뿐만 아니라 네. 피부는 말할 것도 없고 예. 피부는 뭐 당연한 거고 네. 마음속에 때까지. 세상에. 머리를 이걸로 감으면은 머릿속에 있는 온갖 나쁜 생각들도. 그렇죠. 그렇듯 이제 머릿속에 있는 이런 이 보기 흉한 털들 있죠? 네. 싹 다 빠집니다.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저기 흉한 털이라면 이거. 전국에 있는 탈모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멘트를. 죄송합니다. 전두환 씨가 그걸 모르고 이거 썼잖아. 나 참요. 그 형님한테 충분한 인포메이션을 안 드렸어요. 네. 여러분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디아페비누는요, 실제로 샤워할 때 말입니다. 이 통상 비누 갖고 머리 안 감잖아요. 안 그렇죠. 감죠. 왜냐면은 감았다가 이게 또 금방 또 떡집니다. 예. 비누로 하면은. 네. 근데 디아페비누는 달라요. 이거 샤워와 1차화되어 있습니다. 네. 뭐 몸도 닦는 것은 물론이고 머리까지 이렇게 예. 이렇게 감고 나와도 전혀 떡지지 않아요. 네. 머릿속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네. 그 모낭충들이라든지 이 두피에 안 좋은 병균들을 싹 쓸어냅니다. 지난번에 샘플을 주셨거든요. 네. 네. 제가 또 일주일 동안 네. 사용을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제 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땀띠가 굉장히 났었거든요. 오호. 근데 요거를 좀 발라봤어요. 예. 샤워할 때. 네.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그 느낌상 굉장히 좀 뽀송뽀송한 느낌이 납니다. 예. 그리고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그 향이 굉장히 일단 기분이 좋고, 네. 요걸로 샤워를 하고 나와서 베이비 파우더를 딱 발랐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없습니다, 땀. 그래. 그 김수창 지검장이 썼다는 베이비 파우더로. 예. 왜 그거랑 연결을 시킵니까? 예. 그래서 취향이 그럴 수도 있지. 요 디아페비누하고 이해합니다. 일단 샤워를 딱 하고 요걸로 나오고 나서 베이비 파우더를 딱 바르면 아하. 이게 일주일 만에 없어집니다, 땀. 그렇습니다. 이 사실 그래서 우리 민동기 국장이 네. 이걸로 그 샤워를 해가지고 네. 땀이 안 나와요. 땀이 안 나와요. 온몸에 이제 모든 게 다 네. 더러운 것들이 다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디아페비누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게 마유 오일로 만들었어요. 마유. 마요. 제주도산 마유. 마유가 뭐냐면 뭐 말의 젖이 아니라 네. 말의 기름입니다. 네. 말에서 나온 그런 기름을 사용해서 네. 이렇게 보습 효과가 매우 탁월해요. 그래서 피부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포함된 성초를 원료로 했기 때문에 정말 피부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사장님 아들이 한의원을 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 비누가 네. 사실은 한의사의 도움을 통해서 사실상 처방이 들어간 비누다. 그렇습니다. 한의원 안 가도 돼 이제 이거면은 다 됩니다. 이 요즘 이걸로 탕약 지어 먹으면 됩니다. 요즘 비누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요즘은 이 뭐죠 이게 클렌징이라든가 요런 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도 이제 집에 이제 그런 거를 쓰거든요. 요거 이제 샘플로 한번 써봤는데 일단 세수만 한번 해보세요. 세수를 하면 네. 그 얼굴이 뽀송뽀송한 느낌이 나요. 네,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세안할 때 네. 많은 분들이 개운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사용하면은 이 재구매하는 비율이 90%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에 살 때 그 꽉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사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래요. 디아페비누 가족의 그 트러블, 피부 트러블 때문에 시작해가지고 원래는 사실은 자기 가족만 본인들 고치려고 본인 이제 네. 가족 고치려고 이제 만들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12년 동안 만들었고 이 사람 오래됐네요. 저 사람한테 네. 막 팔고 그 무허가로 팔다가 이제 벌금 못 좀 먹고 그래서 이건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 네. 법인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해서 만들어가지고 팔았는데 네. 오늘의 디아페비누가 과거의 됐습니다. 전과도 알았습니다. 비누로 깨끗하게 그렇습니다. 과거의 그렇습니다. 전과도다. 저기 감옥에서 나온 분들은 네. 두부를 듯이 아니라 이걸 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이거를 받아야 네. 진정한 갱생의 길을 그러면 이거 걷는 것이다. 우리 지금 큰 집에 계신 두 명의 전직 대통령 이거는 한 2박스를 보내요. 우리 요 박스 주세요. 요거는 이제 네. 전과 1번. 전과 1번. 요거는 한 전과 4번.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 박근혜 씨는 지금 한 30년 넘게 생겼어요. 네. 한 박스를 드려야 하고. 두 박스. 두 박스. 이명박 씨는 트럭을 빌려.
정가가 꽤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감당을 못할 정도예요. 네. 자, 그래요. 족 같은 비누. 비약배 비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성장기 학생들, 지루성 피부염으로 인한 비듬. 비듬. 이거 많이 개선됐습니다. 아이들 태열로 인한 가려움증. 이거. 아이들한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온 가족이 하는 용도라니까? 온 가족의 그 어떤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건조해진 피부로 인해서 가려움증, 각질. 이거 그러면 각질 벗겨낸 거 모아놓으니까 뭐 거의 방 안 가득 채워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분들 목 주위에 그 피부에 생기는 쥐젖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쥐젖? 작은 거. 그것도 제거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여성분들이 써야 되는데 어떤 분이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걸 보냈다가 어떤 남성분이 젖꼭지가 사라졌다면서 불같이 화를 내셨다는 불같이 화를 내셨다는 얘기. 쥐젖이라고 했는데 젖꼭지가 사라졌다는 거를. 무슨 말입니다. 그 남성분이 어떤 남성분인지. 이거 오늘 간당간당한다. 목 주위 피부에 생기는 쥐젖 여성분들에게만 필요한 겁니다. 정권 바뀌고 법정 안 갔는데. 자, 많은 사용자들이 보습력이 강해서 사용 후에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는 것을. 요건 진짜 약간 뽀송뽀송한 느낌이 납니다, 진짜. 자, 그래 검색창에 디아페비노 부탁해요. 고전하지. 아니, 내가 고전하지.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고전하지. 내가 고전하지. 그렇습니다. 아이고, 아주 훌륭한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가 방금 오디오를 통해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절규가 몸으로 와닿았어요. 정말 그 웅장한 사운드와 함께. 그렇습니다. 이 고통을 저도 함께 느끼겠어요. 그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자, 바로 다인 오디오. 이게 굉장히 제가 또 나름대로 라디오 PD로서 한방귀 좀 끼는 사람으로서 이 사운드에 방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통 사운드가 아니라 일반 블루투스 스피커와는 격이 다릅니다. 어디서면 몇만 원짜리 이거 아닙니다. 격이 다른 명품 하이엔드 스피커로 유명한 덴마크 회사 다인 오디오에서 처음 선보이는 지능형 하이엔드 와이어리스 뮤직 시스템 뮤직 1에서 7. 이게 이제 김용민닷컴의 최저가로 입점이 됐습니다. 이게 덴마크 브랜드군요. 아주 그 스피커의 명가예요. 하이엔드 오디오가 뭐냐? 스피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소리의 왜곡, 이걸 막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그런 스피커입니다. 근데 이 스피커가 다 좋은데 사운드고 어떤 소리의 정확성이라든지 밀도라든지 그 촉감 다 좋은데 최고인데 딱 하나가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요? 모든 소리의 왜곡을 막기 위해 쓰다 보니까 TV조선은 안 나와요. TV조선은 모든 사운드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럼 TV조선 연결하면 그냥 조용합니까? 아무 소리가 안 나옵니다. 혹시 지금 TV조선 틀어놓은 겁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TV조선 틀어놨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데도 왜곡된 소리는 절대 취급 안 한다. 이 하이엔드 스피커의 고집입니다. 주옥순 TV 한번 틀어보시죠. 주옥순 TV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기능이 철저하군요, 이게. 굉장히 검증된 소리만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주변 상황에 맞춰서 소리의 크기와 음색을 자동적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갑자기 확 커지는 소리라든지 갑자기 듣기 그냥 역한 소리 이런 거 다 잡아줍니다. 그럼 이게 스피커 이름을 가짜뉴스 오디오라고. 그렇죠. 진짜 뉴스 오디오. 진짜 뉴스 오디오. 와이파이, 블루투스, 애플 에이플레이, 억스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해서 생생한 음질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인 오디오 앱을 통해서 손쉽게 작동이 되고요. 총 6대까지 합니다. 6대? 여기 있는 분들 휴대전화, 스마트폰으로 서로 이렇게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뮤직 1과 3는 배터리가 내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선 없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죠. 이건 몇 시리즈인가요? 1입니다. 1. 1. 이게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선 없이도. 그래서 이렇게 선이 없이 이렇게. 요즘에는 또 대세가 무선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선이에요. 그 많은 선, 복잡한 선, 이거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HDMI 연결을 통해서 홈시어터 스피커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음의 촉감이 다르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화를 볼 때 3D 이런 거 안 봐도 됩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곳이 바로 영화관.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TV랑 연결해서 TV조선을 틀면 거기서도 이 소리가 안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왜곡보도 거짓보도 가짜뉴스 소리가 안 나옵니다. 지금 소리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AS 하지 말고 이게
가짜가 나오는구나. 다른 거를 드시면 달관하면 됩니다. 예. 주옥순 TV를 틀어서 안 나오면 관우 나이트클럽을 그렇습니다. 틀으시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관우 나이트클럽도 광고만 안 나와. 자, 그래요. 모든 게 다 무선이어서 얼마나 네. 편리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스피커 2개 샀고 이제 하나로 연결했는데 깜빡하고 2개를 다 가져가야 하는데 하나만 가져갔어요. 미국에. 근데 딱 틀었는데 미국에서도 소리가 나오는 거야. 아하. 미국에서. 예. 네. 이건 소리가 안 나오겠지. 자, 여러분 다인 오디오 뮤직 시리즈 최고의 무선 사운드를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데 네. 자, 음악 한 곡 또 더 들어봅시다. 예. Sexy motherfucker. Give me your attention, baby. I gotta tell you a little something about yourself. 브루노 마르스의 트레저. 네. Sexy lady. 이게 음악 엄청 울리네. 네. 이거 캠핑 같은 데 가가지고 진짜 요거 하나만 딱 틀어놓으면은 거의 뭐 무도회장 부럽지 않는 그런 사운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미세한 잡음도 안 들려요 지금 여기서. 그렇죠. 들리는데. 예. 자, 여기까지. 예. 좋습니다. 우리 네, 큰 박수 한번. 훌륭합니다. 예. 정말 우리 감동받을 때는 박수 한번 좀 쳐줘야 돼요. 진짜 훌륭합니다. 자, 다인 오디오 뮤직 시리즈 김용민닷컴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가격 제 가격합니다. 예. 조금 좀 비싸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네. 떡볶이 값하고 이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예. 물 건너왔고 그렇습니다. 스피커의 명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때나 이렇게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다인 오디오 뮤직 시리즈 많은 관심과 구매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름 휴가철입니다. 뭐 수영장도 가고, 네. 뭐 그러다 보면 자기 몸매도 이제 드러나야 하는데 부담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한테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합니다. 기무사에서 그런 걸 좀 작성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여름철 살 빼기 대책.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거라. 아니, 원래 거기는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짓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직무사에서 뭐 그런 거 좀 보상해줬다면 국민들한테 박수 받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엉뚱한 거라다가 네. 비난을 받고 있는데, 자, 그래요. 결국 기무사가 나서지 않으니 우리 비타샵 사장님이 나서셨습니다. 네.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아하. 아이고 세상에, 이거는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다이어트도 건강도 맛도 포기할 수 없는 당신을 위한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네. 단기간에 살을 뺄 수 있는 내 도움을 주는. 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아이고 여러분 오늘 이거 저희가 먹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웃지 마세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네. 뭐 살 빼는 게 웃을 일입니까? 진짜로 그거 하려고. 자기 인생을 걸어갑니다. 네. 오늘 진짜 작심하고 왔어요. 네. 우리 네. 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흔들고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일단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일단 운동이 됩니다. 이거. 그렇지. 자, 금방 돼요 또. 네. 우유에다가 이제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넣은 거예요. 네. 예. 자, 요거를 좀 한번 10번 정도 흔들어주면은 일체가 됩니다. 이거 좀 한번 저희가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씹히는 맛. 이게 여기 그게 참 좋아요. 그냥 들이키면은 이게 식감도 없고 네. 심심하고 먹은 것 같지도 않고. 그게 선식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선식하고 많이 다른 게 있어요. 이것도 씹는 맛이 있어. 씹는 맛이 있죠. 아, 이거 뭐가 들어갔길래 이렇게 고소하고 맛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린 스무디 광고 했을 때 약간의 또 샘플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거의 90%를 제 와이프가 먹었습니다. 태풍아 가지고 날아갔다는 얘기인데. 그건 안 날아갔는데 와이프가 실제로 그린 스무디를 2박스 주문하라고. 오, 그래요? 네. 근데 내일 주문해야 됩니다. 이건 실제 상황. 통상 공짜로 먹으면 그냥 먹고 마는데. 아니에요. 오, 감동을 먹고 또 이거 샀다. 우리 와이프가 아침에 거의 아침용으로 먹고 갔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크기도 굉장히 아침에 부담이 없는 크기거든요. 너무 잘 먹더라고. 주문하라고. 네. 먹기도 편하고 네. 맛있고. 네. 네. 그래. 자, 이렇게 먹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2분의 1로 날씬해졌지? 저도 의아합니다 그게. 아니, 동경. 어쩐 일이야? 이거 사람이 방송 나올 수 있겠어요? 이것 때문입니다. 아, 큰일 났습니다, 이거. 여러분. 네. 이게 저희가 2분의 네. 1로 확 날씬해졌습니다. 2분의 1로 완전히 날씬해졌는데 좀 부작용이 있네요. 왜요? 얼굴이 길어졌어요. 그런 뭐- 생각을 못했네. 피타샵이 그것도 네. 그 얼굴이 이렇게
길어진 거. 네. 이걸 또 이렇게 줄여주는. 그 상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 저는 한 예. 번만 더 먹으면. 네, 미래에도 줄어드는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름철 휴가철을 앞두고 마지막 다이어트 기회를 그린 스무디와 함께. 네. 지금 김용민닷컴 혹은 비타샵에 가시면 무려 10,000원 할인에 10,000원 할인이요? 10,000원 할인에 10,000원 할인? 있습니다. 예. 7월 30일까지만 딱 2주치는 제외하는데 30일 이상분부터 할인이 적용되는데요. 예. 여러분, 기회입니다. 예. 10,000원. 뭐 어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예. 비타샵 그린 스무디의 판매처 김용민닷컴 또는 비타샵 홈페이지 가시면은 10,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니다 이게 3,000원도 안 되는 금액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살도 맛있게, 빼고. 살도 네. 빼고. 예. 아, 그 뭐 6,000원, 10,000원 해놓고 먹고 살이 피둥피둥 쪄. 네. 아, 이거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 이거지. 그렇죠. 3,000원짜리인데 마시고 이렇게 2분의 1로 확 날씬해지는. 얼굴이 좀 길어지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다이어트. 이 비타샵이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식품 업체들은요, 사실은 무수히 많은 경험이 자산입니다. 이게 뭐 한두 고객을 상대해놓고 이런 솔루션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게 1999년. 거의 뭐 1999 20년. 예. 네, 20년 역사. 그때 태어난 애가 지금 대학 갔어요. 아, 그러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카페 성공 다이어트로 론칭했는데 회원이 84만 명이에요. 오. 이 84만 명이 이분들이 있습니다. 관훈할 때 그런 번 봤어도 주먹수를 이기는 건데. 하나씩만 클릭해도. 네. 이 세상에. 자, 우리 84만 회원. 저희가 그린 스무디에 광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광고합시다. 아, 그럴까? 이 그린 스무디를 딱 열었을 때, 관훈 라이트 클럽 보시라고. 그렇지, 그렇지. 예. 아. QR코드와 함께 안내용 보문을 넣는. 네. 아, 그래요. 그거 좋은 방법이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 84만 명의 회원을 상대로 했던 그런 다이어트 업체입니다.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뭐 다이어트가 시덥지 않거나 맞아요. 효과가 네. 없으면은 바로 나가버리죠. 지금 우리 대표는 가루가 돼 있겠죠. 네. 가루가 됐을 겁니다. 예. 본인이 가루가 된 네. 상황일 거예요. 네. 그러나 건재하고 계시고 또 비타샵이라는 브랜드로 또 대성했습니다. 그렇죠. 이미 많은 회원들에게 이미 검증받은 업체입니다. 비타샵. 딴 데 볼 거 없어요. 비타샵만 보면 됩니다. 네. 예. 자, 그래요. 여름에 그 수영장 가는 게 자신 없는 분들, 남들이 혹시 나를 보고 비웃지 않을까? 그런 걱정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왜냐? 볼품없는 몸매를 뭐하러 봅니까? 뭐 자기를 왜 봐? 네. 아, 자, 그래서 사실 뭐 안심은 되는데 짜증은 나네요. 자, 그러나 남들에게 뭔가 뽐내고 싶으면 나의 바디를 만들고 싶다. 네. 그럴 때는 바로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이건 기본입니다. 음. 이거 없이 뭐 그냥 좋은 몸매. 예. 이거는 너무 과한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 사장님이 몇 번 이것 때문에 경찰에 불려갔어요. 왜요? 살을 너무 많이 빼가지고 네. 가족들이 못 알아본 거야. 그래서 이제 주거 침입죄로. 그래서 날씬한 아빠가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네. 아빠 왔어 했는데 아이들이 신고를 했어요. 아빠를 예, 무단 침입했다고. 네.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아빠라고 이러면서 이제 신고했던 네. 그런 아이들 보세요. 지금 울고 있잖아. 예, 근데 그렇습니다. 복받쳐가지고 지금 네. 울고 있어요. 예. 김현 PD께서 이거를 열심히 드시면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정치쇼 진행자가 바뀐 줄.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안 먹고 있는 거야,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 또 나름대로 푸짐한 몸매가 제 브랜드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살을 빼기가 좀 두렵습니다. 네. 제가 이거 먹기만 하면 경찰서 불려갑니까? 경찰서 불려. 네. 자, 그래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먹으면 저처럼 된다. 안 먹으면 저처럼 된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끼가 3,000원이라고 했는데 3,000원도 아니에요. 네. 2,900원. 2,900원으로 건강 다이어트 식단 마련하세요. 신속하게도 먹지만 밥 먹을 시간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바빠서. 이런 분들은 기왕 그거 할 바에는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드시면서 네. 건강도 챙기고 다이어트도 하고 그러면서도 시간도 벌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그래서 와이프가 이걸 직접 주문하라고까지 하니까 네. 뭐가 그렇게 좋냐 물어봤어요. 네. 첫 번째, 아침에 바쁘잖아요. 네. 이렇게 아침 차리고 뭐 이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붓고 흔들고 먹고 나가면 끝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게 편하고 두 번째가 아침을 너무 과하게 먹는 사람들은 네. 이게 좀 부대껴요. 네. 근데 이거는 약간 포만감도 주면서 씹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 없이 대신에 이제 어떤 그 배고픔 이런 거는 네. 좀 안 느끼게 된다는 거죠. 하나만 더 보태면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맞아요. 그래요. 맛있어요. 여기 사실은 재료가 매우 눈에 띄는데 네. GMO 절대 안 씁니다. 아. 중국산 식재료 GMO 아니라고 해도 안 써요. 아하. 네, 그렇습니다. 또 이 동결 건조 공법 이거 말이죠. 예. 이 뭐
좋은 요소들, 효소들 다 죽는 거 아니냐 염려하는데 네. 97% 생존하는 동결, 건조, 효소. 네. 예,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영양소가 그대로 거의 100% 가까이 살아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을 충족하는 단백질 세정과 함께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이 넘쳐 있습니다. 이 영양소만 다 듣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30초 만에 간단한 식사 준비, 또 3분 만에 간단한 식사 여러분들께 장담하고 보장합니다. 다이어트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간단해야 오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복잡하면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면 하다가 말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만 저를 보신다면은 바로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새 인생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더 이상 끝났어요. 여러분 저희 아까 고자란히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여성들에게도 좋은데 남성들에게 더욱 효과가 좋은 그린 스무디와 건강한 다이어트. 자, 비타샵 또는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에 만나십시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額? 꼴랑 100만 원이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초기 비용, 감가상각, 세금 혜택, 보험료 할증, 자동차 렌탈이 왜 이렇게 복잡해? 초기 비용 걱정 없이 내가 원하는 차를 간단하게 월렌트만 납부하세요. 신차노트가 도와드립니다. 전국 메이저 리스 업체 15군데와의 업무 제휴로 원하는 차종과 조건에 따라 최적화된 맞춤 견적서. 이제는 복잡한 비용 걱정, 차량 관리 걱정 전부 신차노트가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신차노트를 검색하세요. 뼈염이 뒷독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거 먹고 타났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그리고 이게 가급적 공복에 이렇게 섭취를 한 다음에 물을 먹는 게 좋으세요? 아유, 그렇습니다. 진짜 이거 블루베리인데? 세포 먹는 거 아니야 이거? 1일 1회 한 포. 이거 2포, 3포씩 맛있다고. 그냥 드시고. 큰일 납니다. 효능이 뭐냐? 잘 싸고. 체지방은 낭. 체지방이 어떻게 쌓입니까? 빵 먹고 그냥 운동하지 않다가. 본인 얘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왜 정동지 얘기입니까? 전 운동합니다. 민주운동도 운동입니까? 드립도 달리기만 했는데. 아니, 그때부터 달렸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걸 안 먹어서.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자, 관훈 라이트 클럽. 저희가 오늘 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광고가 더 재미있기 때문에 뭐 이제부터 안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다행히 스피커에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뉴스타파가 17일 날 재밌는 보도를 했는데, 이거 정말 깜짝 놀랄 보도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TV조선의 보도국 간부가,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네, 요런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요? 네. 이 정석영 TV조선 보도본부 부국장인데, 이 TV조선이 2016년에 이 미르재단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간의 이 관계를 단독 보도를 했을 때, 이 정석영 당시 TV조선 경제부장이 미르재단하고 안종범 전 수석 사이에서 이 사건이 더 커지지 않게 하려고 조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미르재단 폭로자와 네. 그다음에 이 안종범 전 수석 이 사이에서 서로의 연락을 주고받는 일종의 연락책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랄만한 보도인데 이 조선일보 그룹에서 혹시 이런 식으로 뭔가 정권과 거래하려 했던 거 아닌가 좀 이런 의혹까지 좀 불거질 수가 있는 그런 것 같고 이게 지금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상황을 이 뉴스타파 보도와 좀 접목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TV조선이 2016년 7월 27일에 이 미르재단이 이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단독 보도를 냈었어요. 그렇죠. 태블릿 보도가 있기 한 3개월 정도 되죠. 네. 그러니까 미르재단이 이 설립 2달 만에 이 대기업에서 500억 정도나 되는 돈을 모았는데 여기에 안종범이 이 모금 과정에 깊이 개입돼 있다. 지금은 사실로 밝혀졌지만 그때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나요? 그때 직함이? 정책조정수석. 원래 경제수석했다가. 네, 원래 경제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미르재단의 관계자가 나와요. 이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뭐 알려지지 않은 미르재단이 대기업으로부터 500억 원을 모금하겠냐. 이건 청와대 개입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안종범과 본인이 직접 통화를 한 적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드러났지만 이 미르재단 관계자는 바로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이에요. 이 이성한 사무총장이 나중에 일종의 이제 최순실 관련 녹취록 등을 다 공개를 하면서 이 국면이 계속 빠르게 흘러가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TV조선에서 이 보도가 나온 직후에 한 30분 정도 뒤에 그 이성한 씨하고 그 정석영 TV조선 보도본부 부국장이 통화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성한 씨가 정석영 부국장한테 이 안종범 수석님은 개입 사실을 부인하고 이 단지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만 유지를 하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성한 씨가 정석영 부국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안종범한테 은밀히 전화를 해가지고 막 얘기라든가 따로 만나서 조용히 얘기라든가 해야 되잖아요. 당신 그냥 이렇게 하면은 내가 요선에서 잘라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언론사 보도국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종범한테 그 말을 전하라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실제로 이 정석영 부국장이 안종범한테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해요? 네. 언론인이? 네네.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한 20일 정도 뒤인 이 2016년 8월 16일. 이성한 씨가 정석영 부국장에게 다시 전화를 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전화를 걸어서 자기가 녹음 파일이 있는데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 이 최순실, 차은택이 이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히 밝혀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안종범이 신뢰를 주면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녹음 파일이 유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거래 제안을 해요. 네, 그러니까 TV조선 그 부국장한테요. 그리고 이 정석영 부국장은 또 그 내용을 녹취를 해서 안종범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브로커 중개인 역할을 한 거죠. 물론 이런 의혹을 뭐 중간에서 슬쩍 다리 놓은 척하면서 뭐 취재를 하려고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뭐 취재를 하다 보면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 지금 이성한이 안종범을 협박을 하면서 최순실 얘기를 했고 또 차은택 얘기를 하면서 녹취 파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취재하려는 거면 이 녹취 파일을 가져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인데 그리고 당시에 이 TV조선 쪽에서 이 녹취 파일의 그 일선 기자들은 이순동 부장을 비롯해서 이제 일선 기자들은 이 녹취 파일을 찾으려고 좀 애를 쓰던 그런 시기였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이 부국장이 TV조선 쪽에 알려주지 않았고 JTBC가 결국엔 10월 달에 이거를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취재 목적 때문에 이거를 연결했다라고 하기에도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아니 그걸 예를 들어서 보도했으면 초대박이 난 거 아닙니까? 완전 초대박이 났죠. 촛불혁명의 시작이 TV조선이 되는 건데 TV조선은 도리어 이걸 감추고 은닉하고 은폐하려 했다. 근데 맞습니다. 사실 그때 TV조선이 좀 이상한 대목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저기 최순실 동영상 그 캐비넷에 넣고. 그렇죠. 그게 2014년 12월에 시킨 영상이에요. 근데 그것도 한동안 보도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TV조선이 그걸 입수를 하고도 보도를 안 했느냐. 이걸 두고도 여러 말이 나왔거든요. 여러 말이 나올 것도 없이 위협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김진태가 송이영 흔드니까 뭐 조선일보에 대해서 뭐 그거는 단정할 수 없지만 근데 그 시점이 이제 2016년 한 8월인가 9월인가 그쯤이었는데 이 영상을 입수한 건 2014년 12월이었단 말이죠. 그 의상실에서 최순실이 박근혜 의상을 골라주는 그 영상이. 그렇죠. 그런데 그때 약간 좀 뭐 그것만 터뜨리기에는 좀 뻘쭘하다.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가 좀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추가 취재해서 뭐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그때 시점을 좀 생각해 보면은 그때 정윤회라는 인물이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드러난 때예요. 그렇지. 2014년 12월이면. 네. 그렇지. 그리고 2015년 1월경에 이 박관천 경정인가요? 네. 그분이 이제 기자에게, 아니 그 검사에게 서열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는 박근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또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잖아요. 네. 넘버원으로. 그때 TV조선이 이거를 공개를 했어봐요. 그러면은 완전히 국면이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었겠죠. 2014년부터. 그때 이진동 그 부장이 TV조선 그 정철훈 기자가 그 부분을 취재를 했었거든요. 미디어오늘에. 근데 그 확인 취재, 제가 봤을 때는 선뜻 이해는 안 가지만 확인 취재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안 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 부분은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TV조선이 언제부터 그렇게 사실 보도, 네. 정확한 보도, 공정 보도에 관심이 있었다고 추가 취재를 해보고 아직 확인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알아보고 보도하겠다고 근데 합니까? 저는 그러게요. 아니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는 TV조선 아닙니까? 네.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뉴스타파가 그 내용을 보도를 했잖아요. 저 당시에 그럼 다른 그 TV조선 일선 기자들은 그럼 저런 내용을 과연 몰랐을까? 저는 그게 일단 의문이 하나 들고 네. 두 번째는 지금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일단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 그렇게 뭐 언론 자유 들고 일어나야 돼요 지금. 자유를 그렇게 외치면서 그 검찰 들어올 때 스크럼 짜고 이제 그러니까요. 이거야말로 진짜 TV조선의 어떤 자존심과 있다면 명예가 지금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선택적인 언론자의 투쟁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럴 때 들고 일어나야지 언제 들고 일어나? 그렇죠. 그리고 또 저기 지난번에 보니까 막 거기 간부들이 선동하더만 간부들이 선동해야 이렇게 뒤집어 엎을 건가? 결국 박근혜와 TV조선은 원팀이었습니다. 원팀. 우리는 원팀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진동 부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회고록을 써가지고 네.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석영 부국장 네. 이 사람이 뭐 미르재단에서 뭐 광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보도를 계속 막으려고 했다. 뭐 그런 그렇죠. 광고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네네. 보도하면은 광고 못 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뭐 그런 식의 주장을 광고와 했었어요. 기사를 엿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 뭐 광고 관련돼서 얘기가 나온 줄 알았는데 이번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광고보다는 오히려 그 게이트의 한가운데서 이 사람이 움직였던 거 아닌가. 광고로만 해석이 안 되는데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요. TV조선은 자기들한테 유리하다 판단되면은 절도도 하고요. 거짓말로 보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네. 언론의 어떤 기본적인 그 품격이나 뭐 존심, 정체성 이런 걸 다 버린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래 놓고는 뭐 네. 무슨 추가 취재할 게 있어서 보도를 안 했다? 무슨 농담을 해도 그런 농담을 합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그 조선일보라든가 네. 이런 그 조중동 잘못된 보도들 이 어차피 공적 행위를 하는 언론사지만 기본적으로 형태가 사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좋다. 100번 막 한 5만 번을 양보해서 니네들은 원래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일단 한다 치더라도 TV조선은 전 다르거든요. 여기는 전파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공공재. 그래서 거의 조선일보 수준의 어떤 그런 왜곡 보도를 만약에 TV조선이 한다 그러면은 저는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봐요. 여기 조선일보하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편이라는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사란 말이에요. 저는 왜곡 보도에 책임을 좀 엄중히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하여간 참 원팀이었어요. 박근혜하고 TV조선은. 정석영 그 사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뭐 계속 근무 중입니다. 근무 TV조선에? 중이고, 네. 일단 또 다른 개입 정황도 있어서 이것도 잠깐 말씀드리면, 이 뉴스타파에 따르면 그 이상환 씨가 이 미르재단과 관련된 정보를 뭐 더 이상 누설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반성문을 하나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반성문을 쓸 때 정석영이 거기 같이 있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반성문을 안종범에게 전달한 사람이 바로 이 정석영이다. 아이고. 네, 뉴스타파 보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혼자만 감옥 안 갔네. 야, 그 뉴스타파 보도 내용이 만약에 진짜로 사실이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기자 윤리 차원에서 상당한 문제 아닙니까? 네, 뭐 기자 윤리 차원에서도 문제고 이게 뭐 어쨌든 뭐 이런 불법적인 과정들이 최순실 게이트에 엄청나게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까지 그 불법에 개입된가도 한번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끝일까도 한번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과연 뭐 TV조선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4년에 영상을 입수하고도 그걸 계속 보도 안 했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 과정에서 그 부국장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이 뭐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좀 그런 의혹도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더 윗선 있지 않을까.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옛날에 혹시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5년에 MBN이 불법 영업 같은 거를 하다가 적발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법 영업 일지가 나왔는데 이 일지에 적힌 내용이 뭐였냐면 그 뉴스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 그린 스무디가 되게 좋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가 되게 좋다. 이렇게 뭐 어디에 인체에 좋은 걸로 발견됐습니다. 라고 리포트를 딱 하면 그런 건 우리나 해야지. 그렇죠. MBN이 그런 걸 하나?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요. 아, 그렇구나, 좋구나. 라고 딱 한 다음에 채널을 돌리면 홈쇼핑에서 그걸 팔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시간대? 네. 오. 그러니까 딱 그 뉴스 시간대에 맞춰서 홈쇼핑에서 그걸 파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일종의 이제 종편하고 홈쇼핑사하고 매칭해가지고 같이 일종의 결합 상품식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건데. 자, 주옥순 TV 보십시오. 근데 뭐 이게 사실 뉴스라든지 아니면 뭐 생활정보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 종편에. 뭐 어디 의사분들 나오셔가지고 뭐 이게 뭐 구석 깃바가 뭐 건강에 좋다더라. 막 이렇게. 비타샵. 비타샵은 정말 좋은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받아들일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게 광고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저희는 그냥 대놓고 광고를 합니다만. 우리도 광고와 본 내용이 엄격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계속 이거 보여주면서 왜 지금 먹어가지고. 매우 맛있습니다. 평론보도입니다. 근데 거기는 정말 뭐 건강에 좋은 것처럼 막 인체 막 이렇게 보여주고 이게 어디에 좋다느니 막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아, 저게 정말 좋구나. 저걸 사야지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거를 다 보고 이제 채널을 돌렸는데 그걸 팔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연계를 의심해봐야 됩니다. 네,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뭐 다 사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한마디로 이제 방송의 공공성을 팔아서 물건도 팔아먹는 네, 요렇게 볼 수가 있는 행위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예전에 MBN에서 한번 걸렸었거든요. 걸려가지고 벌금을 물었는데 이게 지금 종편에서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거를 적발을 했습니다. 때려야죠, 이걸 봤어요. 근데 그냥 넘어갔다. 징계를 안 때리고? 네. 라는 게 미디어오늘에서 최근 나온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방통위에서 문건 하나 만들었는데 이 문건 제목이 뭐 종편 PP, 홈쇼핑, 연계 편성 TV 현황 분석 및 검토 결과 보고서라는 보고서예요. 이게 방송기반국 방송시장조사과가 만들었는데 이게 1월부터 3월 사이에 이 실태 점검을 벌여서 이 종편 채널이 홈쇼핑과 연계를 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이런 행위를 적발을 한 거죠. 이거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MBN이 계속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MBN이 뭐 천기누설 스페셜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프로 있어요. 네. 거기서 뭐 티벳 비타민 나무 열매가루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효능을 막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어디에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은 그 직후에 이제 홈쇼핑에서 이 가루를 물에 타먹는 장면이 방송되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TV조선의 내 몸 플러스 막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 프로바이오틱스가 뭐 비피더스균을 뭐 15배 증가시킨다 뭐 이런 식의 방송 내용이 나오고 직후에 홈쇼핑에서 같은 내용이 이제 방송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이야. 이런 식으로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방송 기간 40일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종편 4사 26개 프로그램에서 110개나 되는 제품을 이거 대놓고 했구만. 이렇게 내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홈쇼핑과 연계 편성했다는 거죠. MBN이 38번으로 가장 많았고요. TV조선이 33번, 채널A가 30번, JTBC가 9번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쇼핑 채널. 저희 보고 계시죠? 아닌 것처럼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 싶으면 인터넷으로 오세요. 아니, 그런 데에서 이렇게 나중에 걸려가지고, 뭐 방통위가 어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시고, 모델은 저 있으시고. 맛있게 먹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10,000원 싸게 드립니다. 10,000원 싸게. 아까 보셨죠? 비누도 먹으려고 하면.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적발을 했어요. 이렇게 적발을 하고, 심지어 이 홈쇼핑을 위해서 방송을 기획을 하거나, 그러니까 아예 광고를 만들려고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편성을 조정했을 가능성, 이런 정황도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한 거죠. 적발을 해낸 거예요. 교차 편성 검증을 하겠나 이런 마음으로 한 것 같은데 보는 눈이 많습니다. 그럼요. 또 돌아다니는 소문이 뭐 다 발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광고 업계에서는 이런 소문이 빨리 퍼지는 데다가 또 이게 한번 MBN에서 걸렸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려면 할 수는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아까 그 적발 건수를 보니까 너무 대놓고 했기 때문에 소문이 안 날 수가 없네. 그렇다면은 그 종편사한테 홈쇼핑 채널이 뭐 좀 챙겨준 게 있을까? 뭐 그런 의심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그 업체가 그냥 동시에 양쪽에 광고를 주면서 할 수도 그렇죠. 있겠죠. 여러 가지 의심을 한번 해봐야죠. 그러니까 보도해주면은 이제 뭐
우리 네. 협찬으로서 함께하겠다 이러면서. 네. 제 생각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완전 방송의 공공성을 팔아먹는 글쎄요. 일이죠. 정말 저는 뭐 진짜 누가 구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참 탁월하다. 왜냐면은 앞부분에 쇼핑 채널이 몰려 있잖아요. 네. 그 뒷부분에 또 종편 채널들이 거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렇죠. 채널 번호를 갖고 있고 네. 뭐 되게는 앞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보는 거야. 오, 지금 방금 뉴스에서 나온 거네? 하면서. 아이고, 얍삽한 인간들. 예. 김용민, 민동기, 정상근이 있는데. 딴 모델을 쓰다니. 아유, 참 정신없는 사람들.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런 일 할 거면 뭐, 기자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다인 스피커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렇죠. 한 번에 합니다. 이건 가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더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방통위가 적발을 했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그냥 보고서만 딱 내고 그냥 끝내버렸대요. 방통위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방통위 입장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편이 이 제작을 하는데 이 제작 비용을 그 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를 하거나 아니면 기업에게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방송법상 위반 행위가 없다라고 판단을 확인을 못하니까 보고관계 확인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방송법상에는 위반 행위가 있는지 적발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거는 미디어 랩법상 불법 행위가 있었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랩이라면 이제 광고 대행 회사를 말하는 그렇죠. 거죠. 네네. 옛날에 코바코, 한국방송광고공사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종편은 141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지. 뭐 옛날에 코바코가 혼자 다 했거든요. 방송에 광고 나눠주는 거를. 그래야 이제 뭐 지역 방송, 뭐 어떤 뭐 특정 방송 이런 것들이 뭐 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이 시간을 통해 설명을 드렸지만 KBS, MBC, SBS 얘기만 광고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그 예를 들어 100의 물량이 KBS 가고 100의 물량이 또 MBC에 가고 100의 물량이 SBS 갔을 경우 KBS가 MBC가 SBS가 100을 다 먹는 게 아니라 한 90만 먹고 나머지 10은 뭐 종교 방송, 그렇죠. 지역 방송에다 나눠주는 형태.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현재 그 랩사의 운영인데 옛날에는 그걸 코바코가 다 했던 것이고. 이 방송은 전파를 사용하는 공공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도 좀 그렇게 미디어 랩을 만들었는데 근데 종편은 출범할 때부터 TV조선은 랩을 만들어서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가 직접 영업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한 특혜였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종편만 갖고 누가 거기다 광고하고 싶겠어요? 안 하죠. 신문사하고 연계해서 광고를 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TV조선은 뭐 매체력도 없고 보는 사람도 많지 않아서 광고 좀 해달라고 오면은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선일보도 같이 할 수 있게 해줬단 말이죠. 그럼 이제 TV조선 광고하러 가면서 조선일보 광고도 하는 거죠. 조선일보 광고를 하시면서 TV조선도 하시죠. 이러면은 이제 사실은 거의 가기 힘들어. 왜냐면 조선일보가 강력한 위상을 가진 언론사이기 때문에 무시는 못하죠. 근데 TV조선만 떨렁 가가지고 TV조선 광고하시죠. 그러면 뭐 그런 매체도 있나요? 또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를 앞세워가지고 가서 그렇죠. 광고 영업을 해가지고 TV조선도 말하자면은 연계 상품으로 미투 상품으로 이렇게 +1 상품으로 이렇게 해서 판매할 수 있게 한 거죠. 특히 초창기 종편 출범할 당시에는 TV조선의 매체 영향력이라는 거는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그 당시 이명박 정부가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해준 거죠. 최저 특혜. 채널 번호도 황금 채널이죠, 황금 채널. 전국 통일할 수 있게 해줬고, 그렇죠. 의무 전송 채널로 또 그렇죠. 만들어줬어요. 그 의무 전송 채널은 MBC, SBS도 아니에요. KBS와 EBS, KBS 1과 EBS 정도인데, KBS 2도 의무 전송 채널 아닙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다 종편을 넣어준 거지. 그렇죠. 그건 어마어마한 특혜입니다. 맞습니다. 141랩을 해가지고 종편이 굉장히 빠르게 자리를 잡았어요. 이 광고 시장에서.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랩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TV조선이 광고 영업을 못해요. TV조선이 가지고 있는 랩에서 광고 영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별도의 법이네요. 왜냐면은 이 광고가 방송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거를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법으로. 그런데 지금 방송과 홈쇼핑이 연관돼서 뭔가 제품을 팔고 있다는 거는 광고가 연관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PPL 정도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방송이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듯이 이 방통위가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홈쇼핑을 위해서 방송을 기획하거나 편성을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미디어 랩법에서 지정하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광고가 편성에 개입하면 안 돼요. 근데
홈쇼핑 채널의 방송 시간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방송을 하고 또 재방을 하면서 시간을 은근슬쩍 맞추고 그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것도 뭐 규명을 해야 합니다만 뭐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 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좀 물건을 팔아왔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방통위가 계속 조사를 하고 위법 행위가 있으면 적발을 해서 시정을 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방통위가 지금 그거를 안 한 거죠. 네, 넘어간 거예요. 방통위가 조금 그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 단호한 조치를 내릴 때는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단호한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좀 못 믿어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단호한 다이어트 비법은 바로 비타샵의 구석기가. 자꾸 내 거 먹어. 너무 맛있어서. 나도 하나 먹어봐야겠어. 네. 아이고, 나도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네. 시끄럽지도 않고. 네. 먹었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남 몰래 정상근 동지 거 뺏어 먹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구석기바, 신석기바. 비타샵에서 나왔습니다. 예.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심판받지 않는 권력 바로 언론이죠. 똑똑한 소비자가 정직한 언론을 만듭니다. 관훈 라이트 클럽이 시민의 눈을 밝게 띄워드립니다. 유튜브에서 관훈 라이트 클럽을 입력하시면 동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과 광고 문의는 1544-5796 1544-5796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있었던 직장 얘기를 또 하나 좀 해보면은, 제가 그 취미가 있습니다. 무슨 취미냐면은, 요즘 라디오 방송 중에 FM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AM은 안 듣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건물이 없었을 때는 AM은 멀리도 가고, 또 그리고 깨끗하게도 잡혔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은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도시화되면서 AM 라디오는 거의 뭐 기능을 상실해버렸어요. 많이 차단당했죠. FM이 한 뭐 몇백 % 깨끗한데 누가 AM을 듣겠어요. 근데 AM의 강점은 뭐냐면 멀리 간다는 겁니다. 멀리 간다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래서 극동방송이 제가 있었던 극동방송이 출력이 셉니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쏘는 중국이나 러시아 방향을 향해서 쏘는 제주 극동방송은 250kW. 어이구야. 그 SBS AM 방송은 50kW, MBC 라디오도 50kW, KBS 1라디오는 뭐 전국적인 방송이어야 하니까 500kW로 쏘긴 합니다만은, 하여간 민간 방송 중에서 가장 출력이 높은 데가 제주 극동방송입니다. 그리고 서울 극동방송도 100kW입니다. 야, 왜 이렇게 세요? 거기는? 왜냐면 이제 처음에 허가 받을 때 그 공산권, 복음화, 기독교 전도. 왜 그런 걸 하느냐? 그것도 우리나라처럼 종교다원 국가에서 왜 특정 종교를 밀어주느냐? 미국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CBS도요. CBS도 설립 목적이 뭐냐면은 이제 기독교 복음 전도인데, 우리나라의 최초에 생긴 방송이 KBS라면 두 번째 생긴 방송이 CBS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긴 방송이 극동방송이에요. 종교 방송들이 더 먼저 생겼네요. 그렇죠. 종교 방송 중에서 기독교 쪽이 보수 진보해가지고 50년대 생기고, 그 불교 방송, 평화 방송은 90년대에 생겼어요. 미국의 영향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정철웅 기자가 낸 책이 있습니다. 요제프 괴베스. 괴베스 전략을 미국이 이제 본던 거예요. 지금 미국의 강적. 195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의 최대 적이 누굽니까? 홍산국가, 소련 중국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소련 중국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괴베스가 독일 국민들에게 라디오를 보급했듯이
중국 러시아의 라디오를 보급하기도 하고 이 전파를 통해서 이 국민들을 기독교 교인화 시키면은 공산주의가 무너질 것이다.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유물론을 지지하고 종교를 배격하지 않습니다. 인민의 아편으로 여기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계속 기독교 복음 전파를 보내면 그 공산체제가 무너질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장로 대통령, 미군하고 붙었던 이승만이 CBS와 극동방송을 허가를 했습니다. 근데 CBS는 사실 그 미국 교계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았는데 미국 교계가 그때부터 판도가 진보적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오늘의 CBS는 다소 좀 개혁적이고 진보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CBS는 좀 결이 다른데 극동방송은 완전히 뭐 극우 지금은 네오콘하고도 손잡는 그런 쪽이었어요. 그게 이제 서울극동방송이 그때 1956년에 개국이 됐는데 그리고 제주극동방송은 아세아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1973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때 박정희 때. 원래는 그 제주극동방송이 본래 오키나와에 있었는데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에서 이제 더 중국하고 소련하고 가까운 곳으로 가야 했어요. 그러면 제주도밖에 없다. 근데 이 오키나와는 일본이고 제주도는 한국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정부에다 허락을 받으려고 했더니 김종필 씨가 그때 국무총리였는데 이 방송국이 생긴다는 것은 남자가 여자 되는 것만큼 어렵다. 그런 말을 했고 뭔 소리야?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남자가 여자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힘이지. 그게 생겼습니다. 이게 좀 서설이 너무 길었는데 이런 초고출력 라디오 방송에서 요즘 자유아시아 방송이 나갑니다. 밤에. 자유아시아 방송. 밤에? 예. 근데 생각해보세요. 자유아시아 방송이 미국 방송입니다. 그렇죠. 또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송이고. 그러니까 한국 국적의 라디오 방송에서 그 미국 방송의 내용을 미국 방송이 그대로 나간다? 한국어 방송입니다만. 그것도 되게 자유아시아 방송은 뭘 하냐면 북한 뉴스만 다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사실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북한과 미국이 서로 자극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긴 합니다만은 불과 작년만 해도 이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송이라고 북한이 노발대발했던 자유아시아 방송이었어요. 그런 방송을 계속 극동방송이 고출력으로 북한까지 다 들리는 그런 주파수를 이용해서 방송하고 있다? 만약에 북미 관계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금만 더 틀린다든지 갈등이 증폭된다든지 한다면은 이 방송은 그야말로 충돌, 갈등의 어떤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연 이 자유아시아 방송을 그대로 내보내고 있는 극동방송에 대해서 이 편성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그게 자유아시아 방송이 나간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편성표에. 극동방송은 종교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왜 저희의 방송을 내보내요? 그 문제야. 난 저기 그 회사 다닐 때 시사 뉴스 뭐 있기는 있었지만은 하여간 그 저기 야당 지금의 여당이죠. 민주당이나 이런 계열이 좋아할 뉴스. 말씀드렸잖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 때는 그냥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 그분들의 희생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말 정도인데 이거 말한 아나운서가 목이 날아가고. 그리고 시사 뉴스 같은 것도 굉장히 김장한 목사가 필터링하게 했고요. 그래도 그 이제 본인이 다 그 정치를 이용해서 방송에서.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1997년 추수감사절 때 대선 직전 11월에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가 이제 수원중앙 침례교회. 거기 예배를 생중계하면서 이회창 후보 부인 한인옥 씨를 인사하게끔 만들었어요. 생방송 중에 발생한 뭐 예를 들면 돌발 사고였다. 그렇게 방송위원회 쪽에다가 설명을 한 모양인데 아니 사장이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예배 생중계 도중에 자기가 불러가지고 한인옥 씨가 나와서 인사를 했는데 예기치 못한 돌발 사태?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의 행동을 예견하지 못했나 보지. 글쎄 말이야. 이 자유아시아 방송 나가는 것도 틀림없이 미국 정기하고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는 김장한 목사의 어떤 그런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거기는 그렇지 않고서는 그게 나갈 이유가 없는 동네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을 좀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데 뭐 대북 방송할 수 있습니다. 대북 시사 방송할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방송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그 제작자가 만들어서 내보내야지 왜 미국 방송을 그대로 갖다 트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방송은 한국에서 내보내는 방송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런 방송이 나가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있습니까? 시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정석대로 하든가 해야지. 이거 무슨 미국 방송을 그대로 갖다 트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은 트럼프 말고는 아무도 북한과의 대화를 바라질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조 속에 있는 자유아시아 방송을 그대로 내보낸다? 북한 교과서에다가 아예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 체제를 붕괴하려는 음모를 가진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았어요. 떨어지는 날부터 조심해야 할 판에 지금.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왜 자꾸 그렇게 방송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바로 그게 이제 미국의 네오콘들하고 한국의 이런 냉전 추구 세력들, 친미주의 세력들, 이들이 지금 그 방송을 갖고 이 동북아시아의 어떤 그 냉전 구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 미국의 네오콘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한국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 뛰고 있는 이런 극동방송의 행동에 대해서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랜 동지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찬 고집복, 기찬 농원의 대표 강태길 대표가 남는 게 바로 기찬 고집복 환입니다. 그동안 강태길 대표가요. 수배를 놓으면 꿀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기찬 고집복 열매를 먹으면서 그 소스가 나옵니다. 오줌에서 난 깔끔한 얘기할 겁니다. 김용민닷컴에서 바로 구매하시거나 검색창에서 기찬 꾸지뽕환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찬 꾸지뽕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일상이 달라집니다. 미래가 달라집니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제가 좀 뭔가 조금 슬림해져 간다는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네, 받지 않습니다.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안 먹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나 두 끼 정도를 이걸로 하시면 쫙쫙 달라진다. 김용민 PD한테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아니, 요건 하겠습니다. 신나게 한번 흔들어보죠. 이거 운동 되겠는데? 오, 죽겠어요. 지금부터 완샷을. 다이어트 식품 완샷을. 아껴 먹어야 됩니까? 이걸로 할게, 이걸로 할게.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네. 왜 이렇게 햄입니까? 통밀 플레이크, 고기 플레이크. 야, 씹히면 맛있어.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있었으면 나는 지금 3사다입니다. 그린 스무디는 김용민닷컴 혹은 비타샵을 통해서 구매해주세요. 김용민닷컴에서 최신형 스마트폰도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만간 필리핀 가서 이제 수리온도 판단이. 무료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아이폰 X, 갤럭시 S9, 그리고 LG G7 ThinQ. 이게 최신형이잖아요. 음성 문자 무제한의 데이터 100기가. 저는 라이트 클럽을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100기가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 못 쓸걸? 그렇죠, 다 못 쓰죠. 이건 이제 성인 동영상 보는. 아이고, 왜 내과 그래서 100기가가 필요하군요. 뭐를 또 준다고 그러던데. 어마어마한 적립금으로 15만 포인트, 15만 원. 착한 보석만 15개를 할 수 있는데.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MBC 뉴스가 또 요즘 바뀌었어요. 바뀐 것도 바뀐 건데 뭐 요즘 하루가 지나면 단독을 내보내더라고요. 준비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바뀐 그 MBC 뉴스 본방송보다 마리뉴라고 있습니다. 네. 마이리틀 뉴스데스크. 오후 5시부터 5시 반까지 합니다. 예. 제가 이거 어떻게 하나 지켜봤거든요. 아직은 좀 미진합니다. 네. 어설픕니까? 어설프고 정신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첫째 날하고 두 번째 날 다 참관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첫째 날은 댓글까지 남겼습니다. 씹혔지만. 아니, 그 왕종명 그 앵커를 게스트로 불렀더라고요. 이게 지난주에. 근데 왕종명 앵커가 유튜브 마인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젊은 그 양쪽 두 명의 기자는 어떻게든 좀 오버를 하면서까지 막 이렇게 좀 분위기도 띄우고 소통을 하려고 그러는데 왕종명 앵커의 그때 표정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뭐야? 그래서 제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멍 때리지 말라고. 아, 네. 안 읽을만 했네요. 아니, 멍 때리지 말라고 한 그 댓글 존으로, 유튜브들이, 멍정명. 네, 멍 때리지 말라고. 계속 그랬거든요. 조금은, 좀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마리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관훈으로. 관훈에 한번, 여기 오셔가지고. 다들 영업에 혈안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요. 한번 조인을 하시든가. 예. 그렇게 해서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요. 저 MBC 뉴스가 참 뭔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KBS 요즘 뉴스 구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도국이 굉장히 경직돼 있고요. 맞아요. 그건 좀 아쉬워.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또 방송사가. 워낙 또 이제 방송 뉴스가 짊어지고 있는 책임감, 그 무게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뭐 본질적인 문제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뉴스를 다룸에 있어서는 기울지 말아야 된다. 팩트 체크가 정확해야 한다라는 중압감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도국 전반이 굉장히 좀 뭐랄까 얼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널리즘 토크쇼 제2를 진행하고 있는 정세진 아나운서 거의 매주 보거든요. 본방으로. 근데 정세진 아나운서가 예전에 9시 뉴스 할 때는 좀 정제된 이런 태도를 보였는데 저널리즘 토크쇼 제2를 진행할 때는 약간 그 궤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유연해졌어요. 유연해지고 자유분방하고 그 경직된 스타일에서 벗어나는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더라고요. 10년 동안 아웃사이더였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런 변화를 지금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KBS라든가 MBC라든가 SBS의 이 메인 뉴스 진행자들 패턴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기서 정세진 아나운서의 저널리즘 토크쇼 제2를 진행하는 저 정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어떤 그런 스타일 저런 거를 좀 접목시키는 것도 하나의 좀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최욱이 없었으면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정통 앵커 이재은 그리고 왕종명 둘을 앉혀놓으면은 그 굉장히 얼어붙은 방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개그맨 하나 붙이면은 얘기가 좀 달라. 근데 또 그 개그맨이나 이렇게 좀 뭔가 좀 이 분위기를 띄우는 그 감초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시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이거 완전히 망가져요. 망하죠. 뉴스도 알면서 개그도 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좀 얼어붙어 있는 기존 구조에 들어가서 어떤 뉴스의 생기를 막 불러일으킨다? 최욱처럼. 저널리즘 제2에서 최욱처럼 그런 역할을 한다면은 저는 뉴스가 훨씬 생동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널리즘 토크쇼 제2 그 정세진 아나운서 정도만이라도 조금은 유연성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MBC의 딜레마가 뭐냐면은 사실 10년 동안에 단단히 찍힌 사람들이 완전히 외곽을 늘면서 방송에 나설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방송 감각이 10년 전 그대로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10년 동안 얼마나 참 무거운 세월을 보냈습니까? 본인 자신도 굳어져 버렸고요. 처음에 예능이 좀 많이 나와서 청취자들한테 얼굴 좀 많이 알리고, 그러면서 또 방송에 임하는 자세를 좀 유연하게 바꿔놓은 다음에 마이크 앞에 섰다면, 카메라 앞에 섰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도 많이 이번 뉴스데스크 개편을 보니까 좀 감각이 좀 젊어졌고 많이 젊어졌어요. 좀 뭐랄까 관심이 가더라고요. 과연 뭐 지금 어쨌든 JTBC는 JTBC 스타일을 이미 구축을 했고 또 KBS는 아마 계속 정통으로 갈 것 같고. JTBC 스타일은 뭐 손석희 스타일이지. 손석희 빠지면 그 뭐 어떡하고. 손석희 빠지면 뭐 그 뉴스룸도 자체가 그게 위기야 JTBC한테는. 제2의 손석희, 제3의 손석희를 만들어야지. 손석희 사장은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취약해요. 다가 중앙일보만 보더라도 손석희 빠지면은 이 방송은 완전히 옛날로 토끼한테 인터뷰하던 그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토끼 종편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그 뭐랄까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이 막 슴솟게 만드는데 이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뉴스를 만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고 또 망가졌다면 또 복원하는데 또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그래서 MBC가 그래서 뭐 어쨌든 MBC만의 새로운 좀 방식을 찾은 거잖아요. 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컨텐츠고. 어쨌든 MBC가 뉴스를 개편하고 나서 2번의 단독 보도를 내서 컨텐츠는 어느 정도 좀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은데 이제 바뀐 이 형식이 과연 이제 잘 통할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그 MBC가 가장 잘 나가던 시절이 가장 좀 젊어 보이고 감각 있어 보이던 그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독자들한테 그렇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은 이게 완전 더 이상 이제 TV라는 플랫폼을 좀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매우 높아져서 내가 쓴 뉴스, 내가 리포트한 뉴스로 세상이 바뀐다. 이런 시대는 끝났어요. 네. 그 시민과 함께 그 손잡고 연대하면서 나가는 어떤 동반자로서 자기 역할을 찾아야지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덜 떨어진 시민들을 계도한다. 이런 식의 형태는 외면받기 딱 좋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TN은 어떻게 정찬영 씨가 사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정찬영 그 전 교통방송 대표이사는 네, TBS. 일단 그 언론계 원로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예. 언론자유운동 벌이셨던 분들. 그렇죠. 그리고 워낙에 TBS에서 검증된 분이잖아요. 그래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만들어낸 그렇죠. 분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평가가 YTN 사내외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지금 한 가지 우려는 지금까지 이 YTN 그 주요 주주들이 이 사장 선출 과정에서 엉뚱한 사람 막 세우고 행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행보를 고려했을 때 그럴 가능성은 저는 좀 적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혹시 이번 뭐 김주환을 시킨다든지 이런 그런 어떤 YTN에 대해서 이 개혁과 여러 가지 변화를 바라는 이런 시민들의 요구를 또 반하는 그런 결정을 했을 경우에 제가 단언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그 강심장들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찬영 씨가 된다고 봐야 되겠네. 좀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정찬영 씨가 김어준 스카우트에 가면 어떡합니까? 한 자리가 비네. 김용민의 뉴스가 그래도 한 자리가 비네. 뭐가 되든 코너 하나 줘. 예, 그래요. 정찬영 사장이 YTN 사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 TBS 사장은 누가 옵니까? 그게 전혀 아직까지 정보가 그 안 박원순 들리고 시장이 임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그 TBS 안팎에서 상당한 그 경론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만 들었는데 구체적인 이름이 좀 나올 법한 단계거든요. 아직 안 박원순 들리고 시장 임명하는데 뭐 굳이 그런 또 무슨 어떤 사장 선임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시형 그 방송인데. 보십시오. KBS 이사, 박문진 이사 뽑는데 개떼같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TBS 요 사장 자리도 공석이 되면 노리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김용민이가 지원해서 김어준 자르면 안 됩니까? 어쨌든 한 자리만 비면 되지. 코너 하나만 줘. 알겠습니다. 그래요. 정찬영 씨가 TBS 사장을 그만두면서 또 상암동이 좀 꿈틀대네요. 다 같은 상암동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리도 다 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뉴스지만 저희가 약간 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광고가 더 길다. 이런 비난을 듣기 싫어가지고 뭐 대도 없는. 아니 다음엔 좀 일찍 시작하죠. 초조해 죽겠습니다 지금. 주요 정보입니다.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에게 정보를 줘야죠. 네네네. 관훈 라이트 클럽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디아페 비누 그리고 다인 오디오 뮤직 시리즈 그리고 비타샵 그린 스무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이번에는 두 자릿수 갑시다. 최저임금도 지금 두 자릿수인데. 그렇죠. 우리 지금 10만도 안 넘으면은 광고주들이 실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10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이번 주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